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국제 결혼을 반대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외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72살 할머니 마거릿입니다. 이분은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어요. 그 먼 아시아 나라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할머니가 한국에 한 번 다녀온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던 분이 지금은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미국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돌려놓은 걸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마거릿 할머니의 놀라운 한국 체험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마거릿 데이비슨이에요. 올해 72살이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 오하이오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8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 교외의 조용한 콘도에서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공인회계사였습니다. 45년간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기업 세무를 담당했고 은퇴 후에도 가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와 함께 살아온 제 인생이라 그런지 모든 걸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편이에요. 감정보다는 사실과 데이터를 중시하죠. 그래서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무 차갑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딸 하나가 전부였어요. 에밀리라는 이름의 제 딸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저는 당연히 딸도 제 길을 따라 회계사가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딸은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며 반대했지만 딸이 워낙 고집이 셌어요. 졸업 후 딸은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게 됐어요.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점차 딸의 선택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꽤 괜찮았거든요. 딸은 일 때문에 종종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담당하면서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국제적인 경험을 대견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됐어요. 특히 아시아 쪽으로 출장 갈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시아라고 하면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 북한과 분단된 나라 정도의 지식뿐이었죠. 가끔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위험한 지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해도 저에겐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딸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출장 중에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짧은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꽤 진지한 관계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한국 분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아요. 제 첫 반응은 걱정이었어요. 언어는 통하니? 문화 차이는 어떻고? 이런 실용적인 질문들이 먼저 나왔죠. 회계사 출신답게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따져봤거든요. 영어 정말 잘해요. 엄마, 그리고 저보다 더 세심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상했죠. 딸이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커리어 우먼이라 연애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는 타입이었는데 말이에요. 몇 주 후, 딸이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화면 속 딸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한국 남자를 처음 봤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딸과
그 남자의 관계는 더욱 진전됐어요. 딸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급기야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에밀리, 너 정말 괜찮은 거니?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을까? 엄마, 전혀 외롭지 않아요. 민수 오빠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다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딸에게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엄마, 민수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너무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불안했어요. 결국 딸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화상으로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게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지속적인 기침과 가슴 답답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때 딸이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제 기침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 기침 소리 너무 심해요. 병원 가보셨어요?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몇 주 후래. 참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딸이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엄마, 한국에 오세요. 여기서 빨리 치료받으시고 저희 신혼집도 구경하시고 손주 계획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회계사 출신답게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의료 기술 수준이나 시설이 미국 못지않다는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이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딸과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사위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편안히 지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진실한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항에서 딸의 집까지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위가 운전하면서 계속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적당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디지털 도어락이었거든요. 사위가 번호를 누르니까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쓰는 집이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어머님, 지문으로도 열 수 있어요. 사위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집 안은 더욱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겨울인데도 따뜻했고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딸이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엄마, 이거 진짜 편해요. 한번 써보면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첫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사위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는데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숟가락이 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위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국말로 뭔가 열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위가 통역해 주길 어머니께서 어머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하세요. 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세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미션은 병원 가는 것이었죠. 사위가 근처 종합병원에 예약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 만에 예약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가 마치 호텔 같더라고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 통역 서비스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조용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휴대폰도 진동으로 하고 미국 병원에서는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진료 차례가 되어 의사를 만났는데 정말 꼼꼼하게 진찰해 주시더라고요. 제 증상을 자세히 듣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떨 때 심해지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요? 제가 되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네, 오늘 결과까지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당일에 해결되는 거였어요.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에서는 자판기 커피나 겨우 마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2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기관지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 엑스레이 한 번에 하나 90만 원에 다른 검사까지 하면 최소 하나로 200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비가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사위가 설명해 주길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딸이 저를 미용실에 데려갔어요. 엄마 머리 많이 상했잖아. 한국 미용실 한번 경험해봐. 진짜 달라.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억지로 미용실에 가는데 항상 서비스도 개판이고 가기 싫었거든요. 머리카락 손상도가 심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상해 있었는데 빗질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어요. 미국은 정말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미용실이라고? 완전히 호텔 로비 같더라고요. 아니, 비버리 hils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직원들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친절한 안내까지. 이런 곳이 미용실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용사 2명이 동시에 제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왕실 서비스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한 명도 대충 하는데 여기서는 2명이 정성스럽게 제 머리를 케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머리에 열을 주는 기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봤을 때였어요. 70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첨단 장비들이 제 머리 주변을 돌고 있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제 머릿결 상태를 정성스럽게 분석하면서 시술 방향을 설명해 줬는데 더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되려면 5년 이상 배우고 현장에서 수련을 받아야 해요. 뭐라고요? 5년이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6개월이면 자격증이 나와서 디자이너가 되는데 한국은 5년이나 걸린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머리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손상된 머리카락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빗질도 제대로 안 되던 머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스타일링이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뻐졌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에서 2달에 한 번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던 미용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비쌀까 걱정했는데 가격을 들어보니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서비스는 몇 배 좋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는 사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사위 아버지께서 소주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한 잔만 마셔보라고 하시길래 마셨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사위 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말씀하시길 딸같이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딸이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는 거예요. 차위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야겠어요. 차위가 급하게 옷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저는 순간 미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나중에 청구서 보고 기절할 뻔했던 기억 말이에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응급실에서 8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 응급실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사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한국 응급실은 빨라요. 반신반의하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응급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트리아지 간호사가 딸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더니 바로 침대로 안내해줬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의사가 왔어요. 딸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진찰한 후에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해주면서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적용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수술 하나에 수만 달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약물 치료로 딸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하루 입원 후에 퇴원할 수 있었는데 병원비를 계산할 때 정말 놀랐어요. 응급실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모두 합쳐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아요? 제가 계속 확인하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걱정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처음에 보인 태도 때문에 이 착한 사위가 상처받았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민수야, 미안해요. 엄마가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이 우리 딸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사위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님? 정말이야. 당신 같은 사위를 둔 게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사위 가족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사위 어머니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특별히 끓여주셨고, 사위 아버지는 좋은 술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위 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말씀하시길,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언제든지 한국을 집처럼 생각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 거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여기가 내 제2의 집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말요? 하면서 의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평소에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만난 베티라는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마거리,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좋다고 하다니 믿기지 않아.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베티, 내가 평생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따뜻한 나라였어. 특히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나아. 베티는 눈을 크게 뜨면서 그럴 리가 없어.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한국에서는 응급실에서 10분도 안 기다렸어. 검사도 당일에 다 끝나고
비용도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이야.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들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과 똑같았어요. 한국 음식도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됐어요. 근처 한국 마트에 가서 김치와 고추장을 사다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는데 자꾸 만들어 먹다 보니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석 달 후에 일어났어요. 제 기침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었나 봐요. 미국에서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기침이 한국에서 이틀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 거죠.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그렇게 뛰어난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 무렵 딸에게서 더욱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기뻤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출산하는 게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밀리아, 한국 병원에서 출산해도 괜찮을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한국 산부인과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설 면에서 세계 톱 수준이더라고요. 특히 산부인과 분야는 정말 발달되어 있었어요. 몇 달 후 딸이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야죠.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향했는데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호텔보다 좋더라고요. 영양사가 산모의 상태에 맞춰 식단을 짜주고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이틀이면 집으로 보내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딸아, 너 정말 좋은 나라에서 아기 낳았구나.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어요. 사위가 저를 한국 전통 공연을 보러 데려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한옥마을도 구경했는데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이런 멋진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었어요. 도서관에 가봤는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놀랐어요. 사위가 설명해주길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니까 딸이 웃으면서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 말이에요. 사위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더 많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잘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사위가 통역해주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줬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언제든지 집처럼 편하게 오라고 하세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설득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사위는 한국 사람이고 제 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직접 가보세요.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나라예요.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손주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오래 한국에 머물 계획이에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